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뭉치는 뭐랄까, 그야말로 전쟁터 같습니다. 전쟁터요? 네, 한국 바이오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이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맞아요. 한쪽에선 제2의 신화 탄생이다 외치고 다른 쪽에선 이거 거품 아니냐고 묻고 있고요. 네. 그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더라고요. 바로 펩트론입니다. 아, 펩트론. 네.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이게 지금 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핵심 동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완전히 상반된 정보들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보는 거죠. 네네. 시장을 달구는 이 희망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심은 또 무엇인지, 펩트론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보죠. 오늘이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인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근데 이 열기를 주도하는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돈이 막 몰리고 있어요.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결정적인 도화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바로 ABL 바이오. ABL 바이오의 초대박 계약이었죠. 아, 그 3조 8천억 원짜리? 맞습니다. 일라일릴리와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이 소식 하나가 시장에 K바이오도 되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제2의 ABL 바이오를 찾는 뭐랄까 거대한 탐사 경쟁으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펩트론이고요. 네, 투자자들은 지금 다음은 페트론 차례다 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부풀어 올랐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펩트론 이야기를 해보죠. 자료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측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핵심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 그러니까 약효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 기술이 일라엘 릴리와의 본 계약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데요. 네, 이게 성공하면 계약 규모가 조 단위는 기본이고 심지어 매출 5조 원도 가능하다 이런 예측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낙관론의 근거가 꽤 구체적이에요. 우선 작년부터 14개월간 진행된 기술 평가가 바로 다음 달 12월 7일에 끝납니다.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군요. 네, 보통 이런 평가는 그냥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종료되기 전에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회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자료가 많았어요. 아, 네네. 최근에 투자자 관계, 그러니까 IR 조직을 강화하려고 금융권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펩트론이 오토 인젝터, 자동 주사기 개발을 빅파마랑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동주사기는 사실상 상업화를 거의 눈앞에 둔 단계에서나 논의하는 물건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단순 평가를 넘어서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핀 거죠. 게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43조 원 규모로 막 폭발하고 있으니 일라일릴리 입장에서도 경쟁사를 따돌리려면 약효를 한 달 이상 늘려주는 펩테론의 기술이 꼭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고요. 그렇죠. 모든 퍼즐 조각이 계약 성공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는 느낌이죠. 네, 정말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듣다 보니 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이요? 회사는 IR 조직까지 개편하고 자동주사기 개발까지 논의 중이라면서요. 이건 거의 계약 성사를 확신하는 움직임처럼 보이는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 기술 자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아, 네. 이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고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특히 싱크딥 TV라는 채널의 분석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여기서 제기하는 반론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죠? 첫 번째가 바로 기술의 정밀성 문제입니다. 펩트론 기술의 핵심은 마이크로스피어라는 아주 작은 입자에 약물을 담는 건데 이 입자들의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에요. 크기가 제각각이다. 네, 이걸 나타내는 수치가 스팸 밸류라는 건데 1.48이 나왔어요. 스팸 밸류가 1.48이라는 게 그게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 수치는 1만 넘어가도 입자 크기가 불규칙하다고 봅니다. 1만 넘어도요? 네,
입자가 고르지 않으면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어려워지죠. 어떤 입자는 약을 너무 빨리 내보내고 어떤 입자는 너무 늦게 내보내는 식입니다. 아, 이건 약효의 안정성 면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쟁사랑 비교하면 이 문제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자주 비교되는 경쟁사가 인벤티지랩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 스펜 밸류가 0.4 이하입니다. 0.4요? 1.48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훨씬 균일한 입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건 곧 더 안정적인 약물 방출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와, 이건 그냥 사소한 결함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주장이네요. 알려진 것과 실제 기술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 자체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계약 형태요? 펩트론이 릴리랑 맺은 계약은 비독점적 기술 평가거든요. 사실 이 업계에서 이건 좀 미묘한 신호입니다. 비독점적? 네, 정말로 이 기술 아니면 안 된다 싶으면 빅파마는 처음부터 독점 계약으로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비독점이라는 건 일단 한번 지켜는 보겠다. 하지만 다른 옵션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심지어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더군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 실제로는 주사를 2번 놓고도 마치 한 번 주사로 한 달 효과가 지속된 것처럼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분석에 따르면 펩트론이 내세우는 대량 생산 능력 역시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함정이죠? 는 모습이 기술 이전이 아니라 단순 위탁 생산, 즉 CDMO 계약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추론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열광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알고 보니 핵심 기술에 결함이 있고 계약 형태도 애매하다고 하니 정말 같은 회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네요. 이처럼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2의 펩트론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죠. 특히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 경쟁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곳이 앞서 말씀하신 인벤티지 랩이군요. 네, 시장은 지금 펩트론의 대량 생산 능력과 인벤티지랩의 기술 정밀성 사이에서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도 면역항암제로 글로벌 제약사 머크, MSD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커지는 GI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도 주목받고 있죠. 아, GI 이노베이션의 경우 차트상으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네네.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주가가 처음으로 방향을 틀어서 위로 고개를 드는 소위 변곡 맥점이 나타났다는 분석이요. 그렇죠. 드라마로 치면 계속 지기만 하던 주인공이 드디어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첫 장면 같은 거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펩트론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각자의 논리에 따라 다음 주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든 당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 속 분석가들의 조언도 크게 엇갈리던데요. 네, 여기서 투자 철학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선 멘탈을 잡으라고 외쳐요. 멘탈이요? 네, 지금의 주가 흔들림은 큰 계약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급락이 오면 오히려 쓸어 담아야 할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펩트론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 지시하기도 합니다. 50만 원이요? 엄청난 믿음이네요. 기술적 의심보다는 회사의 성장 스토리와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베팅하라는 거군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아, 기술적 분석? 네, 앞서 말씀하신 변곡 맥점이나 특정 지지선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매수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스토리에 취하기보다는 주가가 조용하고 재미없어 보일 때 미리 자리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 놓인 질문은 이거네요. 이 엄청난 스토리를 믿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제기된 기술적 의심들이 해소될 때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것인가? 맞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본 것 같습니다. 43조 원짜리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치열한 싸움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특히 펩트론을 둘러싼 이 극적인 기대감과 그 이면에 숨은 날카로운 기술적 비판은 바이오 투자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눈에 보이는 과학적 데이터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서사가 충돌하고 또 뒤섞이면서 주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오늘 분석을 통해 당신께 던져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K바이오 시장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은 과연 검증된 기술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투자자를 열광시키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서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장을 항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